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첫 번째가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을 잘 자는 거. 여기 보통 9시쯤 자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고. 10시, 11시, 11시도 없습니까? 12시. 딴 분들은요? 야, 이거. 네, 되는 대로. 이 상당히 곤란한데요. 앞으로는 잠을 최소한 11시부터는 이렇게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잠을 안 자면 일단은 피곤하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머리가 좀 어지럽기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러니까, 늦게 자고 짧게 자는 경우, 늦게 자더라도 길게 자는 경우 또 다 다를 텐데, 일단 뭐냐면 잠을 안 자면은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거. 이거는 그 의학자들의 다 공통된 얘기예요. 잠을 잘 자는 것이 핵심적이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뭐 우리가 흔히 수면이 부족하면은 뭐 반응 시간이 느려진다든지 또는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감정이 고조된다든지 화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죠. 다음으로 크게 예.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 수면 부족이 아주 다양한 만성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요. 또 이렇게 이런 심장마비라든지 교통사고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리가 잠과 이런 사건 사고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금 보도라든지 연구 이런 것들은 적지만 충분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이따가 이제 다른 페이지에서 정확하게 도표를 아마 볼 텐데 일단 멜라토닌과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대개 11시부터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대개 이 인체가 그렇게 기능하도록 DNA화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멜라토닌 또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이 가장 많다는 점인데 결국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충분히 그 두 양대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낮에 쌓였던 노폐물을 해소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인체는 대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교감신경은 뭐냐면 낮에 작동하는 신경망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고 활발하게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그런 하나의 신경망이고 부교감신경망은 뭐냐면 밤에 휴식을 취하거나 숙면을 취할 때 작동하는 신경망인데 그게 밤낮으로 이렇게 어긋나면서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부교감신경망이 작동해야 될 때 잠을 안 자면 이 신경망 자체가 교란이 돼 버려요. 그러면 염증이 쌓이게 되고 각종 이제 질병으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령 여기 보면 됐지? 예, 멜라토닌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이 폭식이라든지 과식으로 이어지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데 인슐린이라는 게 뭐냐면 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적당히 분비가 돼서 당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인슐린 분비가 교란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을 분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조절하는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이제 이게 뭐냐면 비만의 가장 핵심적인 영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뭐, 그 다음에 50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통증 예측인자로서 밝혀져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심장병 위험이 수면을 이제 충분한 수명을 취하지 못하면 심장병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할 수 없다든지 또 조기 노화와 연결돼 있다든지 라는 하나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제 나타나는 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 다음 해주세요. 네네네. 뭐 잠은 왜 자야 할까요? 뭐 졸리니까 자야죠. 근데 그 주기가 깨지게 되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죠. 특히 그 요새 여성들 중에 그 왜 머리 빠진 사람들 많더라고요. 막 20대인데도. 예, 그리고 전철 이렇게 타서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렇게 왜 머리를 쥐어뜯는 그 남자 여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자꾸 뜯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이게 전부 다 수면과 연결되어 있는. 다음 한번 보실래요? 어쨌든 우리나라 평균 그 수면 시간을 쭉 그 도표화해서 비교한 건데요. 다른 나라하고. 제일 많이 자는 데가 프랑스예요. 그 다음에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 영국 이런 순으로 쭉 있고 일본이 7시간 50분이고 한국이 7시간 49분이에요. 평균이.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것도 안 잘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충분히 자시나요? 이게 상당히 이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다음에. 자, 그러면 잠을 이제 안 자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잠을 잘 잘 경우에 체중 감량도 되고 면역 활동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고 암세포를 억제하고 호르몬 작용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뭐 뇌 건강 내지는 신경망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요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잠 잘 자는 게 이 코로나를 예방하는데도 결정적인 하나의 기초 생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여기 보면, 근데 시간 자는데 언제 시간은 꼭 짜야 되느냐.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잠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분의 주장이에요. 후쿠다 박사인데, 여기 일본의 유명한 이 의사이기도 하고 박사인데, 요런 도표를 이제 연구 과정에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실선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이제 이렇게 점선인데, 대개 분비되는 시간대가 유사하죠? 11시부터 대략 한 2시 사이, 3시 사이. 그러니까 요 때는 반드시 숙면에 들어가 줘야 이제 이런 이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된다는 점. 이렇지 않으면은 반복적으로 요 시간대를 못 자면 암에 걸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는 잠에 들어가서 대략 한 좀 일찍 일어나는 이런 생활이 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여기 시계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게 2016년인가에 미국의 생리의학자들이 노벨상을 탄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을 발표하면서 이 노벨상 위원회에서 이 두 사람한테 상을 줬어요. 그게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발견된 하나의 이론이죠. 여기 보면 요쪽이 이제 낮이고요. 요 밑에가 밤이에요. 여기 6시부터 볼까요? 자,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왜 사람을 역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은 이래라 이런 거죠.
인체도 그런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여가는 거죠. 이거는 동물이 다 그렇고 식물도 그렇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식물 모두 다 포함해서 이런 하나의 그 시계 유전자가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6시에 아침 6시에요. 코르티솔이 분비되기 시작해서 대략 한 요 8시나 한 9시 정도가 되면 혈압이 빨리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시 정도가 되면 가장 뭐냐면은 그 뭐랄까요? 이 몸이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한 1시나 2시간 정도가 되면 최적의 조화 상태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대략 그 오후 한 4시 정도가 되면 이 몸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체온이 최고에 이르게 되죠. 저녁 6시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에서 운동하는 분 많더라고요. 피트니스 클럽 보면은 밤 한 8시, 9시에 뛰는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왜 공원 같은 데 보면 밤에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 메커니즘을 고려한다면 별로 훌륭한 습관이 아니죠. 밤에 움직이는 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한 7시, 저녁 7시 정도가 되면 혈압이 최고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이제 한 11시나, 저녁 11시나 10시부터는 이제 서서히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쪽에 6시에는 이 움직이게 만드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해독 작용을 해요. 이 호르몬이. 그래서 낮에 막 움직이면서 체내에 쌓여 있는 그런 하나의 독소가 이 밤에 수면을 취하면서 그런 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다음 멜라토닌 호르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해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세포를 복원하고, 낮에 이렇게 망가졌던 세포들을 다 복원하고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벽 한 3, 4시에 이르게 되면 이제 이 체온이 최저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늘 사람들이 이제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건데,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그래서 웬만하면 11시 전후에서는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지켜도 자기 안에 있는 질병의 반은 없어질 거다. 저는 확신해요. 한 반 정도 없어지면 큰 거거든요. 병원 안 가도. 그러니까 병원비 매우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쯤 자는 게 제일 이제 좋은데, 그리고 잠을 잘 자려면 일단은 잠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지 말 것을 권유를 해요. 많은 이제 의사들이. 그러니까 위가 비어 있어야 이렇게 뇌가 편안해진다. 이런 이론이죠. 그리고 잠자는 1-2시간 전부터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술이라든지 커피 등 안 마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밤에 목욕을 오래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잠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양치질, 이런 것도 되게 잠자기 한 2시간 전에는 끝내는 게 좋겠다. 또 형광등, 텔레비전, 스마트폰 빛을 자기 전에는 좀 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요 그림이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다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대개의 경우에? 몇 시에 일어나요? 늦게 자고. 예, 그래서 좀 약간 이 수면 시간을 약간 당기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아침에 아주 신선한 그 몸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좋겠다. 요게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발표된 지 얼마 안 돼요. 약 한 2016년이니까 기껏 한 5년 된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노벨 이제 생리의학상을 탔어요. 요 도표가.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요새 뭐냐면은 왜 단식을 한다든지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무슨 뭐 케톤식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팔레오식 이런 모든 이제 하나의 단식법에 기본적인 뭐냐면은 생활 룰이랄까요? 이렇게 권유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매우 타당하다. 그래서 아마 요런 정도만 지켜도 만성 이렇게 염증, 만성 염증이라든지 치매라든지 아니면 암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그 약간 무서운 그 질병을, 만성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그 뉴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